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걸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항상 밤에 찍는 것 같아요. 주중에는 바쁘니까. 그리고 토요일에도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엔 보통 이제 10시쯤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맥이 탁 풀리는 느낌? 그래서 오늘도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나서 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그 중동 논술의 목적과 지향점이 무엇인가. 이제 저는 지금 중학생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동 수업의 목적은 뭘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중동 수업과 국어와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자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마다의 취향이나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 왜냐하면 중학생들이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를 했지만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내신 시험을 보잖아요. 또 사실 제가 이제 큰아이 입시를 치러보니까 중학교 내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중동 독서 논술과 국어의 상관관계, 이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또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입장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스타일이라서 일단 중동 독서 논술과 국어의 상관관계는 저는 중동 국어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또 그거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숙지를 해야 이게 독서 논술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은 내신 시험 안 보지만 2학년, 3학년에 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중간고사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어 시험이에요. 국어 내신 시험. 그러면 아이들이 이 내신 시험을 이제 처음엔 우습게 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평가를 안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 중간고사를 보고 또 아니면은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이게 시험이구나.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학교 선생님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실 중등국어가 고등국어에 비하면 정말 쉽죠. 양도 많지 않고. 근데 그 국어 내신 공부를 하고 그 문제를 푸는 어떤 그 능력 자체가 이게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내신을 위한 공부 자체도 해야 되고 그거의 바탕에는 중등 국어의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어휘들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이 국어가 그 독서 논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럼 이제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책 읽기 그 자체의 어떤 활동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논술을 보내는데 국어 점수가 안 나오면 국어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책도 읽고 글도 열심히 쓰는데 왜 국어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사실은 그 두 개가 별개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설을 읽을 때 아이들하고 소설을 읽을 때도 국어에서 배운 개념들, 그러니까 소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이 이 책을 읽을 때도 적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소설의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그럼 이 소설을 읽을 때 내가 인물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의 진행은 결국 인물들 간의 갈등에서 진행이 된다. 그럼 갈등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미 국어에서 배우잖아요. 내적, 외적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배경이 중요한지, 아니면 뭐 인물들 간의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 아니면 모두 다 중요한지, 이제 국어에서 배운 개념들을 책을 읽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비문학 읽을 때는 어떠냐? 비문학 읽을 때는 그 국어에서 설명하는 그 설명의 개념들 있죠. 설명의 방식들. 예를 들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그런 중학교 그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 설명의 방식들의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그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독해를 할 때는 그 글 전체의 그 논지,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막연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해서 규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등 국어는 어떻게 보면 독서 논술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국어 점수가 잘 나와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더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이를 국어 학원에 보내느냐? 그럼 국어 학원에서도 이제 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읽기 방식도 배워요. 그런데 독서 논술 수업은 아무래도 메인은 책 읽기와 글쓰기죠. 근데 이게 그 학년별로의 가중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1 때는 책 읽기와 글쓰기와 뭐 토론하기, 말하기, 의견 나누기, 요게 한 70, 80이라면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국어 개념들을 연습시키고 공부를 조금 시켜요. 그러다가 중2가 되면 이게 거의 반반. 그리고 특히 중2 올라가기 전에 국어 개념들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2학년 올라가서 내신 시험을 보는데, 내신 시험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2학년 되면 거의 반반, 국어의 비중이 50이라면 이제 책 읽기와 글쓰기가 50 정도. 그리고 3학년, 중3이 되면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는 이제 책 읽기는 거의 한 40이나 30 정도로 하고, 국어, 특히 독해, 비문학 독해, 이제 고등 진학을 대비한 말 그대로 그 비문학 독해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 플러스 국어 개념, 그 다음 국어 능력 자체. 그러니까 어떤 시나 소설을 보더라도 읽고 내가 그거에 딸려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탄탄한 국어 실력. 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개념, 2학년 때 배우는 국어 개념, 3학년 때 배우는 국어 개념들이 다 있잖아요. 학년별로. 그리고 사실 국어 개념들이 예전에 비해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이 줄었어요. 뭐 예를 들면 문법에서는 예전에는 형태소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형태소를 중학교 때 안 배워요. 그리고 문법의 그 강도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도 어쨌든 해야 할 것들, 예를 들면 문학에서 뭐 시, 소설, 수필, 극들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 비문학에서의 설명문과 논설문의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개념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익히고, 그리고 특히 중3 과정에서는 이제 독해, 특히 비문학 독해의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국어 내신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래요. 일단 중등 논술에서는 독서, 책 읽기와 글쓰기도 중요하지만 중등 국어 영역의 전반적인 영역을 내가 다 알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치르는 내신 시험을 그래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이 중등 논술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국어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고등국어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지만 그 부분에서 반드시 아이들이 익혀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 하나, 요새 그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떤 국어의 개념을 배웠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시에서
그 비유와 상징을 배우고 그 차이를 배우고 또 다양한 표현법들을 배웠는데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걸 뭐 따로 내가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시들을 접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내가 배운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내 그 머릿속에 쌓아 넣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신 시험을 보고 나면 현타가 와요. 아,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 시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기본적인 국어 개념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 한번 보고 또 하나 내년에 보는 우리 학교의 국어 내신 기출문제를 진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하는 중학생들은 이제 학교별로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데이터들을 쌓아서 학교 기출문제, 특히 그 학교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내신 기출문제의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럼 네가 이거를 풀어내려면 기본적인 이런 국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응용되고 변형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 내신 문제들이 일반 자습서나 문제집에 비해서 난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일반 자습서나 문제집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고요. 반드시 기출문제, 한 2, 3개년 정도 것까지의 기출문제를 구하셔서 얘네 국어시험의 난도가 이 정도구나. 또 학교별로도 이게 약간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과서를 쓴 학교라면 또 그거를 한번 비교 대조해 보시고 그래서 중등 논술은 중등 국어를 일단 숙지하고 지도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근데 이제 내신 지도를 또 나는 내신 지도는 안 한다 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한번 내신 지도까지 같이 해보자. 근데 이게 부담은 사실 있어요. 부담은 사실 있는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중등 논술에서의 국어의 영향력 이거는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심해지겠죠. 예, 그래서 또 아이들하고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교 기출 문제들을 풀려보면서 아이들이 현타도 맞아보고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셨으면